네, 독일에서 골드바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흔들리면서 증시도 부진한 흐름이고 금값은 사흘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네. 독일은 앞서 1분기 때부터 이렇게 금에 대한 매수세를 크게 늘려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본질적으로 이것이 인플레 급등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QE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는 점점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까지는 꾸준하게 시장에 돈을 투입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BOJ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QE를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 거기에다가 중국도 이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쪽으로 돌아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이런 화폐 자산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화폐 자산을 이렇게 많이 시장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벌써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한쪽으로 쏠린 화폐 자산에 어느 정도의 조정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가격 왜곡이 심했던 독일 국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돈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뭔가 수혜를 주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실제로 독일 내에서는 그쪽으로 가기보단 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금 실물과 함께 ETF도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다지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V자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형성했던 저점을 깨기보다는 최소한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가 확대된다면 금과 관련된 투자가 더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 변동성과 함께 정책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금의 투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실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 특히 물가연동 국채의 투자와 함께 금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최근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물 쓰듯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어놓다 보니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상품시장에서 금 이외의 다른 실물 자산들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곡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리포트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엘니뇨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엘니뇨가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기상이변 가능성을 해수면 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보다 5개월 이상 높게 유지가 되면 엘니뇨가 발생하고 오히려 또 차게 거래가 되면 라니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해수면 온도의 그 변동성이 5개월 연속으로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엘니뇨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올해 엘니뇨가 될 것이다 라고 봤지만 올해는 그 속도를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균 해수면 온도보다 5개월 연속으로 0.5도 이상 높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엘니뇨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폭우가 내리고요. 이쪽은 이제 대부분 가뭄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대표적인 곡창지대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시각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여름이 18년 만에 제일 어려울 것이다, 제일 힘들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기상 이변에 대한 전망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만약에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좀 거기에 베팅을 한다면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ETF 종류가 워낙 많죠. 그렇다면 해외 ETF 중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그리컬처 ETF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엘니뇨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을 때 급등을 했다가 실제로 엘니뇨가 오지 않으면서 대부분 가격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준보다 지금 더 내려가 있고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수준에서 최근에 뭐 정책이 바뀐다든지 어느 정도 상품 가격 움직임이 상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고 경기도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쇼티지죠. 이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엘니뇨가 정말 와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농산물 쪽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뭐 귀리라든지 이런 농산물 곡물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단 소프트 상품 대표적으로 뭐 목화라든지 그다음에 원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천연고무나 이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피해를 받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원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고무 가격 올라갔을 때 뭐 피해를 받는 것은 뭐 석유화학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합성고무를 만드는 쪽에 이익을 받겠지만 반대로 뭐 타이어를 만들거나 합성고무를 그 천연고무를 중심으로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전분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재료를 곡물로 쓰고 있는 음식료 업체 쪽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엘니뇨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농산물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농산물 쪽은 ETF로 사고 반대로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고 있는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그런 원재료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숏을 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ETF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제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를 비교해 봤었는데 SK하이닉스의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의 주가는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은 더 크게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이들 종목 이렇게 주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에 디램 가격의 움직임이 안정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PC 디램 모듈 가격, 디램의 원물 가격이 모두 빠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엔 하향 안정화된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가격이 빠지고 있고 PC 시장에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디램 관련주들의 조정 요인입니다. 근데 두 종목의 수익률이 부진하긴 하지만 마이크론이 더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론은 올해 지금 이익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뭐 이 전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전망 자체, 미래 전망 자체를 밝게 하고 있는 반면 마이크론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 종목의 수익률이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저평가되어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은 접근해보면 될까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최근에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출하액과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B 레이쇼라고 해서 북미 반도체 장비의 전반적인 흐름도 최근 들어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뭔가 신규 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현재 출하가 줄어들면서 재고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다시 출하가 늘고 재고량이 줄어든 것에 따른 가동률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도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신규 투자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부터는 TLC라고 하는 스스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3D 낸드를 출하시킬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D 낸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 당장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외국인들이 왜 꾸준하게 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확보된 현금으로 이제 처음에는 빚을 갚았는데 이제는 추가적인 M&A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여전히 매수 의견,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통해서 금부터 시작을 해서 농산물 ETF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의 증시의 핵심 이슈들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동상이몽 돌직구에서 함께하겠습니다.